불이 나네요. 지금 뭐죠? 요거 오늘 오후 5시에 방송하겠습니다. 예. 차에서 부인한테 얼른 내려. 잠금 장치가 돼 있어서 안에서 안 열려요. 안 열리는데 남편이 얼른 잠깐 내렸다가 다시 잠금 장치 해제하고 부인한테 내려 하는 상황인데요. 오후 5시에 예고편입니다. 네, 오늘 오후 5시, 4시하고 5시하고 두 번 할 거예요. 오전 방송하고요. 그리고 오후 4시에 시작해서 50분 하고요. 5시에 시작해서 50분 하고요. 그렇게 오늘 3번 하겠습니다. 오늘 4시 방송하고 5시 방송하고 주말에 올라온 영상들인데 센 영상들이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지나간 영상들입니다. 바닷가예요, 여기요. 예, 바닷가. 다시. 이쪽이 바닷가입니다. 시원스럽죠. 화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오래된 사고예요. 네, 오래된 사고인데요. 이 사고 이미 끝났어요. 80대 20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변호사님, 제가 잘못이 있나요? 끝난 사고지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여기 여수입니다. 여수 바다가 보이고요. 어떤 사고였는지 가겠습니다. 자, 과연 불박차는 잘못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속도가 좀 빨라 보이네요. 네, 제한 속도는 50인데 좀 빠르죠. 예, 제한 속도 50도로 해서 차가 없어서 조금 빨랐어요. 조금 빠르고 쭉 가는데 저기 서 있던 차가 여기에서 휙 녹색 신호입니다. 앞에 신호는 녹색이었고요. 횡단보도 지나면서 사고 나면서 황색으로 바뀌었어요. 어떻습니까? 불박차가 과속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80대 20이 맞을까요? 직진 신호에는 저건 나오면 안 되죠. 저기에서 여기서 돌기 시작하는데요. 이 차가 나를 봤을까요?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저 차가 뒤를 봤더니 멀리 있네. 여기 제한속도 50인데 내가 충분히 돌 수 있어. 그런 마음에서 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다. 그러면 불박차한테 10 내지 20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진 신호에는 저기 유턴이 허용되는 데도 아니잖아요. 저거 같은 방향 길이도 신호 위반이에요. 저렇게 갑자기 신호 위반에는 꼭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느냐? 이거 50으로 왔으면 50으로 올 때도 제한속도 정지거리가 한 20, 한 4m 정도 되겠죠? 여기에서 이때 이거 피할 수 있을까 이거를? 그래서 저는 과속의 정도에 따라서요. 과속이 한 60 정도였다. 예, 그렇다 그러면 그 정도 과속은 그것은 100대형이 옳겠고요. 엄청난 과속이었다 그러면 불박차한테 10 내지 20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과속은 이렇게 항상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도 멈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우악스럽죠. 그래서 저는 이 사고 10 내지 20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100대형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불박차는 레미콘입니다. 레미콘 무겁죠. 짐을 싣고 한 26톤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리고 있을까요? 레미콘이 몇 톤이야? 26톤 맞네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불박차는 상당히 높이서 아래를 내려다보죠? 예, 이건 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레미콘 차량인데요.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를 싣고 있어서 26톤 정도 된답니다. 자, 무거운 차가 달리고 있는데요. 저 앞에 적색 전멸입니다. 적색 전멸 신호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갑니다. 불박차 넓은 길이에요. 왕복 6차로 도로를 갑니다.
쭉. 아무것도 없어요? 내 차가 아무것도. 저기 차 한 대 나오네? 오른쪽에 차가 한 대 나와? 예, 적색전멸. 그런데 또 빵! 아이고! 예. 오디오는 없지만 빵 했어요. 적색전멸에서 빵! 했더니 이 차가 멈지.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이 저 오른쪽은 길이 좁아요. 그리고 여기 삼거리죠. 삼거리에서 저 차가 쑥 나왔는데 상대차가 교차에 먼저 들어왔네요. 선지림이네요. 그러면서 풀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차가 먼저 들어왔어요. 나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선지림입니까? 선지림 아니죠. 아직도 조사관분들 중에 일부 조사관분들은 도로교통법 26조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선진입, 제일 앞에 선진입이에요. 두 번째 넓은 도로, 세 번째 우측도로. 네, 그 우측도로는 도로 넓이 같을 때 적용되는 건데 그 우측도로 우선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다음 네 번째가 직진대 좌회전일 때는 직진우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선진입이네. 선진입. 그러니까 이 차가 먼저 들어와서 이 차가 우선이야.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선진입이 아니고요. 선진입이 되려면 현저한 선진입이 돼야 돼요. 예컨대 여기요. 이렇게 여기 이미 들어와서 빠져나가는데 여기 내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때렸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선진입 우선이죠. 현저한 안전하게 이미 빠져나갔을 정도로 충분히 들어와 있는데 만약 지금 여기쯤 차가 있었다 그러면 요 모하비가 여기쯤 있었다 그러면 그러니 선진입 됩니다. 왜? 뻔히 보고서도 뭐 했느냐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여기서 여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쑥 튀어나와요. 이건 선진입 아니에요. 요 안에 터치는 내가 먼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터치는 내가 먼저 했어요. 터치는요 100m 달리기 또는 마라톤 또는 스피드 스케이팅 그럴 때나 터치를 먼저 하면 이기는 거죠. 여기는 교차로는 안전하게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직진대 좌회전이에요. 상대도 적색전멸입니다. 나도 적색전멸, 상대도 적색전멸. 둘 다 일시정지했어야 돼요. 일시정지하지 않은 거. 둘 다 잘못했어요. 둘 다 신호위반이에요. 그럼 과실비로는 누가 잘못했을까요? 이 차가 당연히 잘못한 겁니다. 이 차가 당연히. 다행스럽게 제가 방송한 이후로 경찰에서 직진우선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박차가 피해 차량, 요측차 가해 차량. 하지만 둘 다 신호위반이니까 둘 다 형사처벌 받습니다. 적색전멸에서는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사고 이쪽 차가 너무 세게 튀어나왔죠. 예, 이쪽 차 한 80% 보고 싶습니다. 불박차 한 20. 보는 견해에 따라서 7대 30도 볼 수도 있겠지만요. 항상 좌회전할 때 직진한 차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신호등이 있을 때 신호에 따라 가야 되는데 여기는 적색전멸입니다. 적색전멸, 황색전멸 이것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라고 생각해야 돼요. 황색전멸은 조심해서 지나가고 적색전멸은 일시정지, 잠깐 서서 보고 가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황색전멸 대 황색전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황색전멸 대 적색전멸이 그 다음 있고요. 적색전멸 대 적색전멸인 것도 그 다음으로 있습니다. 신호도 없는 교차로 조심하듯이 황색전멸 조심해야 됩니다. 적색전멸은 일시정지해서 멈추고 살펴서 안전할 때 지나가십시오. 뒤에 거는 좀 많이 줄여. 내가 처음에 양쪽 다 적색전멸이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 제일 앞에다가 양쪽 다 적색전멸 그렇게 양쪽 자막을 써줘. 이번 사고 불박차가 좌회전해야 돼요. 근데 좌회전 차로에 어떤 차가 더 가로막고 있습니다. 비상 느끼고요. 나 좌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 신호예요. 그래서 앞이 막혀 있어서 좌회전을 좁게 안전지대를 넘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됩니다. 보시죠. 어떤 사고였을까요? 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합니다. 그런데 신호에 따라서 가다가 좌회전 신호예요. 좌회전 신호에서 여기에서 꺾습니다. 꺾는데 그런데 어떤 사고인가요? 자, 불박차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겁니다. 지금 좌회전 신호예요. 그런데 이 차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내가 이거 없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되겠다. 내 신호 또 끝나기 전에 이렇게 좁게 들어갑니다. 좁게 들어가는데 여기 안전지대요.
요 안전지대를 물고 가요. 요 안전지대를 물고서 여기서요. 앞에 가로막혀서 여기 안전지대. 여기 안전지대를 물고 여기. 아니 다시. 제가 잘못 봤네요. 편집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크지? 이게 신경 쓰이는 게 많아요. 이게요. 소리가 크면은 PD들이 긴장합니다. 또 그 음악 저작권 때문에요. 불박차는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 신호입니다. 좌회전 하는데 다시요. 불박차는 좌회전 할 겁니다. 앞에 좌회전 신호예요. 그런데 좌회전 차로에 차 한 대가 더 가로막혀서 비상등 켜고. 그럼 나 어떻게 가지? 나 지금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N쪽에 안전지대를 물고 좌회전하다가 사고로 이어집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속도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죠? 여기서요. 앞에 차가 가로막고 있어요. 좌회전 시대에 안전지대 물고 가다가 저 트럭은 신호위반이에요. 트럭은 신호위반이고 나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그래 트럭 신호위반 맞아요. 생짜배기 신호위반이에요. 그런데요. 불박차도 안전지대 침범했잖아요. 안전지대 침범 지시위반이에요. 안전지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상대가 많이 다쳤어요. 트럭 운전자 많이 다쳤습니다. 처벌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박차가 안전지대 침범했기 때문에 불박차 지시위반 사고로 처벌되는 게 맞다. 불박차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했더라도 트럭이 이렇게 신호위반에 달려오면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거 아니냐. 따라서 불박차는 지시위반 사고 아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네. 50인의 투표인단 중에서 딱 한 분만 지시위반 사고 맞다라고 하셨네요. 98%는 아니다. 지시위반 사고 아니다. 이게 바로 형식적인 판단입니다. 안전지대 들어간 거 맞잖아. 안전지대 들어가 사고 났잖아. 그러니까 안전지대 침범 사고야. 이것은 형식적인 판단이에요.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가요? 그렇지 않고 똑바로 갔어도 트럭이 저렇게 달려오면은 사고로 이어지죠. 불박차 정상적으로 좌회전한다 칩시다. 여기서 쭉 가서 여기서 좌회전해서 또 저차 이렇게 달려오면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지대 침범에 대해서 안전지대에 대해서 벌점과 범칙금 부과될 수도 있겠지만 안전지대 침범 사고에서는 안 되겠죠. 안전지대 침범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죠. 인과관계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 똑같이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지시위반 사건도 처리했어요. 하지만 검찰은 지시위반 아닌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트럭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고 불박차가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좌회전했더라도 저렇게 신호위반하면 피할 수 없다. 안전지대 침범한 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없다. 네, 형식적인 판단과 실질적인 판단의 차이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저 트럭 운전자가 무지장 많이 다쳤는데요. 과실비율은 신호위반한 쪽 100대 0이다. 100% 잘못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불박차도 일부 10 내지 20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여기서 이 트럭이 달려오면서요. 좌회전 안 하네 이 차가? 좌회전할 차가 없네. 그럼 내가 가도 되겠지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차가 안 가니까 좌회전 차가 없구나. 나 그럼 지나갈래. 그런데 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는 불박차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항상 급하게 가지 마세요. 저럴 때 지금 좌회전 신호 앞차한테 비켜 빵빵 하면 어떡하겠어요? 저 차가 앞으로 좀 빼주겠죠. 여기서 자 내 신호에도 빵빵 해서 어떻게 됐어요? 요 차가 이쪽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그럴 때 들어가려는데 이 차가 오네. 여유 있었으면 여유 있게 좌회전했으면은 사고를 피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는 100대 0이다라고 단정키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중요한 건 여유입니다. 내 신호라 하더라도 여유 있게 내 신호 끝날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요. 좀 여유 있게. 여유가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왕복 2차로 시골길인데요. 이 시골길은 중간중간에 조그만 농로랑 연결되는 데도 있고요. 또 마을 진입로랑 연결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 달 때는 제한속도 60이라 하더라도 좀 속도를 좀 낮추는 게 좋고요. 지금 그리고 안개가 살짝 꼈나요? 약간 좀 이런 날은 조금 더 속도를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가다가 마지막에 차들 쭉쭉쭉 오죠. 예, 쭉쭉쭉 오고요. 여기서 이런 저 차는요. 저기서 튀어나오면 되나요? 차들 딱 교행하고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는 중앙선이 끊어졌어요. 정선도 있고요. 이 차가 좀 보고 나야 되는데 이 차 지나가자마자 툭 튀어나오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 사고 보험사끼리 이건 80대 20 합시다. 그런데 저 트럭이요. 무슨 소리야. 응? 내가 바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피해자 아닌가요? 뭐라서 80대 20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 분위기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심이 갔어요. 분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분심에서요. 2차 60, 불박차 40으로 나왔어요. 이게 6대 4입니까? 여기서 피할 수 있나요? 저 차 들어올 때? 여기서. 아니 보고 들어와야죠. 이 길은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농로잖아요. 농로에서 통과하려고 그러면 넓은 차 우선이잖아요. 차들 없을 때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6대 4? 불박차가 40번 되면 잘못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좀 백대형 아닌가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백대형은 아니에요. 왜? 여기 중앙선이 끊어져 있어요. 나 중앙선 끊어지고 몰랐는데? 그렇더라도 중간중간에 중앙선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중간에 이런 데 가다 보면은 요 집도 있고요. 또 이쪽으로 또 비닐하우스 마을 저 농로 진입 그런 게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미리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요거는 불박차에게도 한 20% 신호등 교차로예요. 신호등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좀 줄였어야 돼요. 속도를 줄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를 줄여서 왔으면 미리 속도를 줄였으면 저 앞에 이런데 이쪽으로 마을이 있네. 이쪽으로 또 길이 있을 것 같네. 그럼 속도를 줄여야죠. 속도를 살짝 줄이면서 혹시 몰라 어떤 차 툭 튀어나올지 몰라. 그랬으면은 빵 속도를 줄여놓어서 끽 하면서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길 갈 때는 항상 언제 어디서 조그만 미니 교차로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속도를 줄여서 진행하십시오. 쭉 양쪽 전부 다 논밭밖에 없다. 마을이 하나도 없다. 그럴 때는 중앙선이 쭉 이어졌죠. 네, 그런 데는 그냥 가도 됩니다. 그러나 양쪽에 비닐하우스 무슨 집 이런 거 보일 때는 중앙선이 끊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속도를 줄이십시오. 중앙선이 있고요.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양쪽에는 차들이 초로록 주차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아파트가 있고요. 왼쪽에 상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박차 속도 빠르지 않죠? 네, 이 정도면 생활도로 한 30 정도 되는 도로야 제한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이런 5학년 3학년 애들이 하나는 뛰어가고 하나는 아이고 많이 다치지 않았니? 아이고 운전자가 일어나서 괜찮니? 예. 제가 아까 웃은 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은 겁니다. 예. 여기서 쭉 가고 있는데 속도를 줄이는데 피할 수 있습니까? CCTV를 봤더니 경찰의 CCTV를 봤더니 저기서도 빠르게 내려왔대요. 빠르게. 불박차는 멈췄어요. 불박차는 멈추는데 여기서 불박차 멈췄는데요. 불박차 운전 진짜 안전하게 운전하셨죠?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지날 때 조심하셨고요. 또 혹시 아파트 쪽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또 살짝 속도를 줄이면서 그 느끼면서 멈추는 데 와서 들이받았어요.
경찰에서 자전거도 잘못했네요. 근데 자전거 운전자 측에서 자전거의 그 아이들의 부모는 어유 저 차대 자전거 사고 아닙니까? 그럼 차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애들은 왜 이렇게 빨리 왔냐면 엄마가 거기 이제 상가 식당에서 빨리 와 빨리 밥 먹자 빨리 와 그래서 엄마한테 가느라 그렇게 빨리 달려온 거래요. 이번 사고 요거는 지난 2019년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민식이법 시행되기 전이에요.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그리고 민식이법 지금 사고 났다면 만약에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금 사고 났다면 운전자 민식이법 위반 처벌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운전자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1. 운전자에게 만일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사고라면 그럼 일단 민식이법이 적용되죠. 민식이법 적용된 다음에 운전자의 잘못 있으면은 처벌되는 거고요. 잘못 없으면은 처벌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고 운전자에게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네. 딱 한 분, 운전자의 잘못 있다. 딱 한 분입니다. 운전자의 잘못 없다. 98%. 운전자의 잘못 있다. 누가 하셨는지 저 찾았어요. 사까마까 로또님. 운전자가 뭘 잘못했을까요? 사까마 로또님, 우리 왕팬이시잖아요? 왕 시청자시잖아요? 한번, 잠깐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사까마까 로또님, 불박차 운전자가 뭘 잘못했을까요? 1번 누르신 분이 몇 분 계신가요? 저는 사까마까 로또님 한 분 배웠는데 저렇게 찾았는데요. 오타예요? 사까마까 로또님 수정하셨대. 예, 잘못 누르신 거라고요? 예, 잘못 누르셨대요. 그렇다면 운전자의 잘못 있다. 빵 %네요. 운전자 잘못 없다가 100%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운전자 잘못 없죠. 운전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기서요, 우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불박차가 어디쯤 멈췄을까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이 카니발인가요? 스트렉스인가요? 예. 요 오른쪽에 있는 차, 요 차 어디쯤에 멈췄을까요? 네. 안 보이네요? 저 차보다 요 차랑 딱 여기 멈췄다. 아니다. 여기 멈췄다. 1번, 2번. 어디쯤에 멈췄을까요? 항상 제가 자동차는 보이는 것보다 2m 뒤에 있다고 설명드렸죠. 2번 쪽입니다. 2번 쪽. 아니 여기서 요 차를 지나치기 전에 내가 멈췄는데 자전거 가서 때리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사진 보실까요? 보세요. 아까는 여기쯤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거 지나지도 않았어요. 여기 지나지도 않고 여기서 멈췄는데 자전거 가서 이렇게 부딪혔어요. 운전자의 잘못 없어야 되겠죠. 예,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운전자 잘못 없어야 됩니다. 자전거 타고 너무 급하게 다니는 거 이렇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운전자 여러분들은 또 어떤 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 혹시 자전거 튀어나올 줄 모르니까 빵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멈춰 빵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빵빵빵빵빵빵빵 하면 동네 시끄러워서요. 민원 들어가요. 자전거가 이렇게 나왔어야죠. 직진대 좌회전이면 좌회전은 자전거가 조심했어야죠. 그래서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더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이번 사고는 아무리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 아무리 어린이 자전거 사고 그렇더라도 운전자에게 잘못 없어야 되겠습니다. 100대 빵이어야 되겠습니다. 만일 이 사건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고 처벌도 안 받고 민사적으로 책임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전거 탈 때 또 조심하라고 시키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데 갈 때도 안전모 쓰기가 해서 애가 붕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때 어디부터 떨어지겠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뭐가 먼저 떨어져요? 머리가 먼저 떨어집니다. 머리가. 안전모 꼭 씌우십시다. 매우 중요한 영상이었습니다. 네, 자동차 운전자 엄청 조심해서 운전하셨고요. 자전거의 100%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가영님 빨리 오셨네요. 오늘은요. 그렇죠. 빵해도 못 멈추죠. 한편 요즘 이렇게 어떤 분은 여기서 멈춰서 빵 했어야 된다라는 분이 계신데 빵 하더라도 얘가 빠르기 때문에 이거 자동으로 못 멈춰요. 예, 그래서 빵 안 해준 게 잘못이다. 아유, 그건 일부러 꼬투리 잡으려고 해봤는데 결국은 실패한 꼬투리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울산 부산 고속도로인데요. 저 앞에 이 불, 이거 뭐로 보이시나요? 뭐 번쩍번쩍 하는데요. 이 뭐 같아요? 먼 곳에서. 자,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겠습니다. 네. 뭔가요? 다시 한번 보시죠. 멀리에 번쩍번쩍해요, 뭐가? 예, 섬광이 있습니다. 레카입니다. 레카가 승용차로 거꾸로 매달았어요. 승용차가 배터리가 나갔대요. 그래서 레카가 거꾸로 매달고, 레카는 내가 천천히 가고 있었다. 서행으로 가고 있었다. 근데 왜 뒤에서 들이받느냐? 뒤에서 들이받은 차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중에 국과수에서 감정회복 결과 이 차는 서해등으로 밝혀졌어요. 고속도로 1, 2, 3차로 중에 2차로에 저렇게 서 있으면은 멀리서 저 번쩍번쩍 이게 이 건너편에 있는 건지 이쪽에 있는 건지 헷갈리죠. 저게 뭔지는 모르셨대요. 저게 뭐지? 몰랐는데 쭉 가까이 가면서 이제는 레카에 노란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레카가 그리고요. 요 차의 운전자 저 고장난 승용차 운전자하고 레카 운전자하고 레카차에 같이 타고 있었대요. 이럴 때 레카가 여기서 차를 일단 이 갓길 쪽으로 빼든가 서 있으려고 그러면 천천히 진행하려면 3차로로 가는 게 안전하겠죠. 근데 2차로 한가운데 딱 서 있었습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뒤에서 박은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서 있던 레카가 잘못했습니까? 레카의 100% 잘못입니까? 네. 여러분들의 의견. 뒤에서 박은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6%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뒤에서 박은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6% 있고요. 앞에 서 있던 레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70% 있습니다. 그리고 레카 100%라는 의견도 24%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레카 100% 하고 싶죠. 근데 저 레카가 지금요, 이 불. 저게 뭐죠? 저게 처음엔 헷갈려요. 건너편에서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헷갈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불박차도. 저 뭐지? 저 앞에 뭐지? 속도를 줄였더라면. 그럼, 이게 뭐가 있네? 물론 요거는 안 보여요. 요건 잘 안 보이지만, 요 노란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가로등도 있습니다. 마음은 레카 100%이고 싶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박차도 미리, 저 뭐야? 번쩍번쩍 뭐야? 아니, 건너편에서 그러더라도, 뭐야?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무조건 대고 뒤차가 잘못이다? 그건 아니죠. 적어도, 아무리 가로등이 있고, 그리고 번쩍번쩍 아까 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고속도로에 밤에 껌껌한데, 낮에 저런 데 차가 서 있었으면요, 비상등 켜고 서 있었으면은, 그러면 앞차 40 정도 봅니다. 밤이에요. 그리고 요 차 배터리가 나가서 비상등도 없대요. 그럼 배터리 좀 0 점프해갖고서 좀 비상등이라 좀 켜놓지. 참나. 적어도 앞차가 더 잘못이죠. 적어도. 밤에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적어도 앞차가 더 잘못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여기가 고속도로인가요? 고속도로 같지는 않고 국도 같아요. 맞나? 국도인지 아닌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게 국도인가요? 고속도로인가요?
국도죠? 예. 왜냐면 고속도로에 이렇게 교차가 될 수 없잖아요. 쭉 가면 고속도로가 나온다는 거죠? 네, 국도. 국도 맞죠? 예. 불박차 속도가 좀 빠르네요. 이것은 고속도로는 아닙니다. 국도인데요. 제한속도 이렇게 중앙분리되어 있는 곳은 제한속도가 80인 곳도 있고 70인 곳도 있습니다. 불박차 가다가 사고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사고 날까요? 보시죠. 앞차 잘 보세요. 앞차가 빠지네요. 앞차가 빠져서 지나가는데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런. 여기서요. 풀박차가요. 앞차랑 간격이 좀 좁죠? 시속 100으로 가는데요. 이렇게 가는데 앞차가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빠져요. 이만큼 빠졌어요. 이만큼 빠졌는데 빵 되돌아옵니다. 어느 쪽이 더 잘못했나요? 처음에는 상대 측에서 죄송합니다 했어요. 근데 경찰에 갔더니 이건 뒷차가 더 잘못인데? 예. 보험사는 앞차가 더 잘못이라고 그러고 경찰은 뒷차가 더 잘못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이제 뭐 파출소나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지구대나 거기서는 앞차가 잘못이다 그랬다가 보험사에서도 앞차가 더 잘못이라고 했었는데 근데 교통사고 조사기에서는 불박차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차가 더 잘못입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은 앞차가 더 잘못 72%입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8%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제 강의안을 그대로 다 보여드릴게요. 어려운 문제. 내 의견 없이 시청자 투표만 할까? 네. 저는 어떨까요? 상대차가 차선을 걸치고 아직 안 나갔잖아요. 무리하게 일차로 먼저 지나려고 했던 불박차의 잘못도 저는 크다는 생각입니다. 예, 제 의견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예, 마음은, 제 심정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이 정답인 제 의견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차가 더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시면요. 여기서요. 다시요. 여기서 앞차가 언제 나가죠? 앞차가 여기 나가죠? 이때 얼마큼 나갔나요? 반 걸려 있어요. 요 공간 내가 지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 이 공간 내가 지나갈 수 있으면 가도 돼요. 아직 공간이 확보가 안 됐잖아요. 공간이 확보 안 됐으면 공간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아직도 지나기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이만큼 있으면은 내가 지나기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우니까 빨리 가라고 빨리 비키라고 빵빵한 거죠. 빨리 가라고 빵빵이 아니고 이 소리는 저 트럭의 이 트럭의 빵 소리는 아니죠. 트럭의 빵 소리는 좀 더 우렁차겠죠. 아니 빠져나가 빨리 나가 그러면은 이 차는 트럭이 빵하는 줄 알죠. 트럭이 빵하는 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지나갔어요. 충분히 나가서 내가 여기로 충분히 가서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돌아왔으면 그럴 때는 저는 이쪽 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경찰은 바퀴가 하나만 걸려 있어도 앞뒤 관계로 하지만 저는 그거는 잘못이라 생각하고요. 공간이 내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다시 들어왔으면 내가 피해 차량. 하지만 지금은 공간이 안 돼요. 공간이 안 되면 내가 안전거리 지켰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앞차와 뒤차 빠져나간 차가 되돌아왔을 때 남은 공간으로 충분히 내가 빠져나갈 여유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저는 앞차를 가해 차량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은 뒤차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실 비율 여부를 떠나서요. 앞차가 나가려면 빨리 나가주고요. 예. 앞차에게도 어중간해도 잘못이 있죠. 하지만 뒷차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앞차가 다 나갈 때까지 몇 초만 기다리면 된다. 몇 초. 몇 초 먼저 가려다가 사고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의견, 한 변호사 의견 들어보니까 그렇네. 아까 내가 앞차가 더 나쁘다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렇네, 동그라미. 네.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동의가 아니라 수긍이 간다. 동그라미. 감사합니다. 불박차는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으로 갑니다. 자, 저 앞에 좌회전 시동 들어왔고 앞에 차들이 좌회전하죠. 불박차 좌회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좌회전하러 이제 쭉 가는데요. 이때 택시가 아니 택시는 저기 어디예요? 택시는 직진 구간이에요. 직진차로에서 여기서 넘어오는데요. 여기 직진이잖아요. 여기는 유턴 좌회전, 여기는 좌회전. 실선에서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여기서 유턴하러 들어옵니다. 아니 저기서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갔으면 사고 안 나죠. 좌회전이면. 근데 여기서 유턴하면 이거 피할 수 있습니까? 나 탄력 받아서 앞차들 따라서 쭉 가려고 사고 날 때까지도 아직까지도 좌회전 신호예요. 사고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신호는 안 보이진 않지만 내가 쭉 가고 있는 데서 갑자기 들어오면 저거 피할 수 있습니까? 실선권에 들어오는 거 긴 실선 30m 넘어 보이죠? 저건 그 자체가 지시 위반이고요. 과실비율은 100대 0이 옳겠죠. 예상도 못해.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나한테 기다리고 있었다. 너 한번 당해봐라. 똑같아요. 기습 공격하는 거 똑같아요.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달려든 건 똑같아요. 100대 0이어야 돼요. 근데 택시보험사가 90대 10이래요. 이게 왜 90대 10이죠? 우리 보험사직원한테 100대 0이죠? 했더니 이거 내 90대 10. 90대 10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미적미적 됩니다. 그래서 화딱지가 나요. 그래서 우리 보험사가 과실비로 제대로 싸워주지 않습니다라고 금감원에 민원 냈습니다. 금감원에 민원 내면 금감원에서 100대 0으로 해결해 줄까요? 금감원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과실비 몇 대 몇에 대해서 금감원에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어봤자 해결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험사가 90대 10에 끌려다니는 것 같아서 금감원에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었어요. 그랬더니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 자, 과실비율 90대 10으로 끌려다니는 게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보험사 빵빵하지에다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라고 답변서를 보내라 그랬더니 네, 지금요 90대 10으로 얘기는 하고 있어요. 상대 측에서요. 그런데요. 이거요 협의 안 되면 나중에 우리가 분심이 가든가 아니면 소송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과실 비율을 파란 책에 의하든가 파란 책 똑같은 게 없으면은 법원의 판결례를 참작해서 하든가 그게 원칙이고요. 소송 가면 소송에서 확정 판결에서 과실비율 정해진다라고 약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란 책으로 얘기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분심이 가든가 아니면 소송 가든가 지금 그렇게 계획 중이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과실비율을 유권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몇 대면 판단 못 해줘요. 우리 권한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하려면은 손해보험협회에 거기에 분심위가 있어요. 분심위는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과실비율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에서는 저희들은 판단 못 해드립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분심이 가든지 아니면 소송 가겠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 빵빵아재 담당자 누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게 금감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과실 비율에 대해서 불만 있을 때 금감원에 민원 넣어봤자 금감원에서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금감원에 민원, 좀 민원 취하해 주세요. 알았어요. 우리가 100대 0 해줄게요.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세요. 우리는요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과실 비율을 유권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원칙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과실비율이 엉터리 나오면 내가 생각할 때 본인 생각할 때 엉터리다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요? 소송해야 됩니다. 소송 제기됐을 때는 확정 판결에 의해서 되고요. 그전에는 파란 책에 의해서예요. 파란 책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 기준 이게 파란 책입니다. 그리고 분심에서도 파란 책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진짜 제대로 과실비율 판단 받으려면 분심이 거치지 말고 곧바로 소송 가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번 사고 100대 빵이어야 옳겠습니다. 하이패스 구간 톨게이트입니다. 이번 사고는 90대 10으로 마무리가 됐대요. 그런데 이거 90대 10 맞나요? 하면서 궁금해서 질문하신 겁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겠습니다. 하이패스 구간 톨게이트를 지납니다. 화질은 조금 흐리지만 사고 나는 건 아실 수 있어요. 속도 좀 빠르죠? 하이패스 구간 30으로 가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좀 빨라 보이죠? 지납니다. 지나서 넘어가서 이제 가는데 이런 아니 뭐 거기를 왜 나왔어 왜? 아니 여기서 가는데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여기서 저런 차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요 옆에 사무실 있어요. 사무실 가는 차도 있고요. 또 어떤 차는 화장실 가려고 하는 차도 있고요.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겠죠. 근데 속도가 30으로 가라던데 왜 이렇게 빨라? 그게 또 조금 걸려요. 90대 10으로 끝났답니다. 90대 10? 적당하네. 불박차 빨랐잖아. 아니야. 그래서 벌써 저런 게 어떻게 나와. 100대 빵이지. 이거 80대 20 가능성도 있어. 투표 시작. 네. 90대 10 적당하다가 20%. 100대 0의 옳다가 70%. 80대 20 가능성도 있다가 10%. 이번 사고는요. 100대 0이 옳겠다는 생각이에요.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 가로 본능으로 나와요? 안 보여요. 쭉 여기 30, 다 30 지키나요? 차들이 많으면 30을 지키지만 차 없을 때는 쭉 가는 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80으로 통과하는 구간도 있어요. 차 2대씩 통과하는 데는. 통과합니다. 요 밑으로 사람들 이렇게 직원들 왔다 갔다 하는 통로죠. 통로 입구예요. 이것에 가려서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아니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참 저기 간다는 만약에 여기서요. 만약에 대형차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만약에 고속버스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대 0으로 100대 0이 옳겠다는 의견이에요. 하지만 일부 판사는 불박차에게 10 내지 20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패스 구간 복잡하지 않느냐. 복잡한 데서 어떤 차가 요금 덜 냈으면 띠띠띠 소리 나면은 요금 내려가는 차도 있을 수도 있고 가끔 저렇게 예상하기 힘들지만요. 얘 꼬투리 잡으려고 가끔 저런 데는 있지 않느냐. 가끔 보이지 않느냐. 한문철 TV에 그런 거 가끔 나오잖아.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좀 속도를 좀 줄여서 시야 확보될 때까지는 좀 조심하지 그랬어. 30 지켰으면 멈출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30 지키더라도요. 제가요 여기서요 여기만 지나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30으로 가고 있었어요. 옳지 30 여기서 또 부앙 쐈으면은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래도 30으로 맞으면 쏴봤자 아이고 얼마나 되겠어. 이제 한 50 되겠지. 그러면 빵 하면서 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10 내지 28 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100대 0이냐? 저도 100대 0 의견이에요. 근데 10 내지 20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요. 100대 0이 옳아 보이는데 일부 판사는 10% 많이 보면 20%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끔 이런 차들도 있으니까 하이패스 구간 톨게이트 지나서 시야 확보될 때까지는 너무 밟지 마십시다. 사고 예방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제한속도 60도로인데요. 불박차 좀 빠릅니다. 빠르게 가다가 어떤 사고 날까요? 보시죠. 불박차 속도 아이쿠 다시 쫓아요. 쫓아가 여기서 그러면서 이렇게 사고 났습니다. 불박차 속도 경찰에서 분석한 결과 도로교통공단에 보내서 분석 많이 하죠. 국가수에 갈 때도 가끔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각 지부가 있어요. 시도지부. 네, 그래서 그 관내 경찰에서 감정 들어오는 거, 감정 신청 들어오면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합니다.
불박차 속도 시속 100으로 나왔어요. 60도에서 100으로 나왔는데요. 이 사고. 이 차가 갑자기 팍! 여기서 차 지나가고 요것만 보는 거죠. 맞은편은 안 봤어요. 맞은편 봤으면 이런 사고 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저 차가 빵 해보지만은 늦었죠. 과실비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사에서는 6대 4래요. 상대차가 60, 불박차 40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는 70대 30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60대 40 적당하다. 질문자 의견대로 70대 30이다. 저건 좌회전차 100대 0이어야 된다. 오히려 과속한 불박차 잘못이 더 크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 60대 40이라는 의견이 22%입니다. 70대 30이라는 의견이 48%입니다. 좌회전차 100%라는 의견도 18% 있습니다. 과속한 불박차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도 12% 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관분들 중에서 당신은 엄청난 과속이네. 20km 초과했네. 당신 중과실이야. 상대는 좌회전할 때 조심하지 못한 건 일반 과실이고 중과실이 더 무거워. 그래서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하는 그런 경찰관들도 조사관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판단이죠. 과속에 대해서는 벌점 범칙금 부과하면 되는 거고요. 사고 자체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100대 0 가능성도 있죠. 보세요. 상대차가 저렇게 튀어나오면 되나요? 여기서요. 60 지키면 피할 수 있나요? 이 차가 여기 딱 들어올 때요. 100이 아니라 60이면 피할 수 있냐고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60이더라도 못 피하죠. 이 거리 얼마나 되겠어요? 요거 차 한 대, 두 대, 조금 더 되죠? 한 15m 되는데 60이면 피할 수 있나요? 60이어도 못 피해요. 서 있는 줄 알았죠.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은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자, 서 있다가 쓰는 줄 알았는데 딱 들어오면. 그래서 100대 0, 마음은 100대 0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을 불박차의 과속이기 때문에 불박차 가해 차량이라 하는 것은 그것은 형식적인 판단입니다. 6대 4, 불박차 60%만 40%만 잘못했을까요? 이 차가 너무 무리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불박차한테 나쁘면 70? 다시요. 저는요. 불박차가 불리할 때 70대 30 하고 싶어요. 제 의견은 80대 20 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는 100대 0까지. 이 차가요. 불박차를 안 보고 튀어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속에 대해서 상대차가 내가 왼쪽을 보니까 차가 멀리 있네. 멀리 있으면 내가 충분히 먼저 들어갈 수 있겠지. 그렇게 착각하게 했을 때 그럴 때는 과속에 대해서 과실을 잡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 차가 이쪽만 보고 이쪽은 못 보고 나온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나올 때 저 차가요. 요 난간에 가려서 불박차를 놓친 게 아닌가. 그리고 불박차를 아예 보지도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불박차 운전자가 70대 30만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인데요. 저는 70대 30은 기본이고요. 80대 20까지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라는 의견입니다. 네, 보기는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보기는 일부러 안 했고요. 그냥 여러분들 의견 한번 여쭤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대 0이라는 의견이 100대 0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걸 갖다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과속이기 때문에 더 잘못이다라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과속하지 않았어도 못 피하죠. 과속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그 차가 꺾을 때, 딱 들어올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차가 딱 꺾을 때 과속한 차가 있던 위치 거기에서 60에서도 못 피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설명드리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제 의견입니다라고 말씀드리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합류 지점인데요. 자, 불박차는 목격 차량입니다. 불박차 쭉 가고요. 오른쪽 요 차 보세요. 요 차요. 요 흰색 차 어디로 가나 보세요. 깜빡 켜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저렇게
앞에 합류 지점에서 무리하게 들어가고 불박차 앞으로 들어올 때도 무리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또 계속해서 들어가네요. 저렇게 연속해서 차로 변경하는 게 매우 위험합니다. 뒤에서 오는 차 안 보여요. 한 칸 한 칸 비스듬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사이드 미러가 이쪽을 보이잖아요. 차는 여기서 오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사고 나는 겁니다. 비접촉이죠. 상대차 여기서 들어가고요. 한 칸 한 칸 쭉 가다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대각선으로 그냥 와, 안 피했으면 사고 났겠죠? 예. 저 차 그냥 갔어요. 저 뺑소니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 차가 브레이크 잡은 게 안 보였어요. 내 브레이크를 안 잡았기 때문에 그거 모르고 간 것 같아요. 뺑소니는 그 차가 그냥 쭉 갔으니까 뒤에서 사고 난 거 모르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이드미러 보고 갔을 수도 있죠. 보고 빨리 도망가, 더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알고도 그냥 갔다는 것에 대한 비접촉도 알고도 그냥 은 뺑소니예요. 근데 뺑소니에 대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뺑소니는 어려워요.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요 차가 조금 빨랐어요. 다른 차보다. 속도가 다른 차들이 100으로 갔다 그러면 저 차 한 110 또는 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과실비율이 될까요? 그것이 과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 보험사에서 비접촉이다 그래서 60대 40이래요. 요 차의 보험사도 60대 40이래요. 비접촉은 60대 40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접촉은 60대 40 맞다. 아니죠. 100대 0이지. 속도가 좀 빨랐으면은 불박차가 아니죠. 네, 저 흰색 차. 피해 차량. 자, 피해 차량이 제한 속도보다 빨랐기 때문에 한 10 내지 20% 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시작. 네, 퍼펙트하게 100대 0이다. 그렇습니다. 100%. 속도랑 무관하죠. 예, 저렇게 안 보고 들어오는 차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항상 한 칸 한 칸씩 돌아야 되는데 저 차가 무리하게 여기서 지금 여기 들어올 때도 무리했어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지. 좀 더 가다 들어와야지. 그런데 이렇게. 저 차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도 명확치 않습니다. 불박차는 요 차 들어오는 걸 보고 좀 속도를 좀 줄여줬으니까 그렇지. 이 차가 아주 현저한 과속이라고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 차는 이렇게 합류에 들어오면서 속도가 좀 떨어지죠. 네, 속도가 좀 떨어지면서 보지도 않고 속도와 무관하게 100대 빵이어야 옳습니다. 저런 사고를 자칫 잘못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예, 저렇게 휘청휘청하다가요. 뒤에서 큰 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발 합류 구간에서 합류 지점에서 보고 들어오십시다. 보고 깜빡이 켰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꺾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오십시오. 꺾기 전에 한번 빵 꺾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깜빡 켜고 100m 가서 들어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유 있게 들어가라는 겁니다. 깜빡 켜고 100m 가면은 대체로 한 4초는 걸리지 않습니까? 4초 동안 뒤쪽을 확인하고 안전할 때 들어가라는 겁니다. 앞에 버스가 가는데요. 버스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내 왼쪽에 버스가 갑니다. 가겠습니다. 불박차 여기서요. 3차로로 변경합니다. 아무 문제 없죠? 3차로 변경 쭉 갑니다. 잘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버스가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버스가 깜빡이 켜야죠. 깜빡 켜고 뒤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렇게 쑥 들어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저 앞에 가는 버스가 깜빡이도 없이 쑥 내가 상대적으로 빨라요. 내 과속 아닙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버스가 속도가 늦었던 거예요. 나는 정상적으로 쭉 가는데 버스가 이렇게 되려고 하는데 버스랑 부딪힐 거 겨우 피하면서 옆으로 가서 이 사고. 저에게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제가 버스랑 부딪히거나 겨우 피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 보험사는 6대 4래요. 예. 왜 그럴까요? 보험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비접촉은 60대 40이다. 변호사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꾸짖어 주세요. 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그래,
비접촉은 60대 40. 보험사에서 항상 그렇게 하잖아. 합리적이야. 100대 0이다. 그 중간 80대 20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60대 40 적당하다가 한 표. 100대 0이다가 96%. 그 중간이 80대 20입니다. 그 중간 80대 20이라는 의견이 2%입니다. 저도 100대 0 의견입니다. 저도 100대 0 의견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못 보셨을 거예요.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100대 0이 아니고 불박차한테도 한 10 내지 20 있다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무슨 얘기야? 아니, 한 변호사 왜 갑자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예.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그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요. 신호등을 보세요. 여기서요. 자, 신호등이 녹색이죠? 녹색에서. 다시. 신호등이 녹색이었어요. 녹색이었는데 신호가 어떻게 바뀌죠? 지금 황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만큼 거리가 아직까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30m 이상 있습니다. 5칸 정도. 그러면 40m 있어요. 정선까지. 이때 황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버스가 황색으로 바뀌었으면 속도 미리 줄이지. 멈추려고 맘먹고 멈추려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당시엔 황색 신호인데 그저 지나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박차한테도 사고 자체는 100대 0이 되는데 미리 황색 신호 바뀔 때 멈춰야지 속도 줄이려고 그랬으면은 버스가 들어가다 꾹 속도 줄이다가 꾹 했었으면 됐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00대 0 쪽입니다. 버스가 깜빡이다 썩 들어오면 저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럴 때 하는 얘기, 남이사. 점심 드시고 전봇대로 이쑤시개를 하든지 말든지 왜 상관이야?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100대 0이겠죠. 마지막 영상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요. 네, 2차로 잘 가고 있죠? 네. 잘 가고 있는데요. 아무 문제 없죠? 왜래. 아니, 상대차가요. 어떻게 들어오나요? 잘 가고 있었어요. 잘 가고 있었는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상대차 깜빡이를 이 깜빡이 보일까요? 지금 깜빡이 켜는데요. 이거 보이나요? 운전자 눈에? 운전자는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안 보이죠? 그리고 딱 이 에필레 가리죠? 깜빡이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저쪽 다가오는 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자, 차선 밟았어요. 차선 넘었어요. 여기까지요. 저기서 나를 못 보고 들어온 거죠. 저 차가. 완전히 나한테 넘어왔어요. 불박차 운전자는 처음에 안 보이다가 들어올 때 하는 거죠. 핸들을 오른쪽 틀었습니다. 오른쪽 틀면서 여기 좀 더 가면요. 뭐예요? 여기 좀 더 가면은 여기가 봉양교. 교량 구간. 만약에 여기서 잘못해서 타고 넘어서 어떻게 됐겠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사고를 상대 측은 70대 30을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고에 대해서 70대 30이 맞다. 적당하다. 불박차가 핸들을 꽉 잡고
핸들 꽉 침착하게 했으면은 그럼 사고 안 났을 거다. 그럼 90대 10. 그래서 90대 10이다. 저렇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안 피해? 갑자기 들어오는데 누구나 다 핸들 풀게 돼 있지. 100대 빵이다.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요? 자, 투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고 상대보험사에서 70대 30을 얘기합니다. 그래, 적당하네. 아니야. 핸들 꽉 잡고 침착하게 쓰면은 저렇게까지 사고가 크진 않았어. 그래서 빵 해줬어야지. 저 하나 90대 10은 되는 것 같아.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저거 핸들 누구든 다 돌아가지. 아이고 저거 불박차 못 잘못했어. 100대 빵 하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70대 30, 90대 10, 100대 빵. 투표 시작. 네. 70대 30 적당하다는 의견이 한 분 계시네요. 어느 분인지 제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98%는 100대 빵. 이 사고는 상대측 보험사에서 70대 30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90대 10까지 해주겠다. 90대 10까지는 왔답니다. 그러나 저는 불박차가 뭘 잘못했을까요? 상대차가 나보다 좀 앞쪽에서 깜빡였으면은 그럼 내가 미리 제 대비하면서 양보를 해주든지 아니면 빵 해주든지 할 텐데 거의 나란히 가면서 깜빡 켜봤자 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각지는 나를 못 보고 상대차가 나를 못 본 거죠. 내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는데 상대가 나를 못 본 거예요. 그럼 쑥 들어오면 어쩌겠습니까? 저렇게 단지 차선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차선에 가까워지는데 빵 할 텐데 차선을 넘어와요. 넘어오는 게 보이는 순간 핸들 안 틀 수 있으면 그 차를 들이받거나 어떤 사람은 그냥 꿋꿋하게 들이받는 경우도 있어요. 들이받으면 100대 0이에요. 위험해서 급히 핸들 튼 거 잘못입니까? 그때 여기서 뭐 피할 공간이 좀 넓은 데로 그게 생각이 납니까? 뭐 갑자기 들어오면 잘 걸었는데 누가 갑자기 칼을 팍 때리면 으악! 피한 게 잘못입니까? 100대 빵이어야 옳겠습니다. 4시에 4시 조금 전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할 게 16개가 있는데요. 8개씩 8개씩 나눠서 오후에 방송하는데요. 아까 그 불난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고편. 내려. 네. 이 사고 때문에 트라우마가 엄청 심하시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박차는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날벼락 맞았습니다. 일본에서 뭔가 별똥별이 떨어졌다고 그러죠? 예, 그게 그 방송사 카메라에 잡혔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진짜 별똥별이 떨어진 것에 맞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진짜 완전 날벼락입니다. 오후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